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2019년도 아마 이제 임용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왔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강의 안내된 것처럼 오늘은 이제 우리가 특강으로서 가장 기초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하는 강좌가 우리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강의는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제 우리 교과 강의라든지 문학 강의의 가장 기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요일 날에 그 강의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이제 하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수업은 전체적인 걸 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일부러 이제 어제도 이제 이 교재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특강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학원이기 때문에 이 경쟁 관계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그런 이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만 얻어가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리 여러분이 공개 특강을 하든 뭐를 강의를 하든 그렇잖아요. 그것이 일률적으로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선생님은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걸러내기 하는 장치로서 여기는 겉만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괜히 이제 1시간, 2시간 듣고 와서는 그렇잖아. 강의 들었으니까 이렇다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학원이니까 경쟁 관계가 있다. 돌아서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글도 쓰고 그렇게 해서 그렇자 들어보니까 갔다. 뭐 명단이 이제 자기가 수강 신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악의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그렇고 특히 이제 여러분 이 책은 선생님이 좀 번거롭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교재가 내용이 쭉 첨가가 될 겁니다만 이거는 이제 시중에 공개해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제 학습 정리집입니다.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인 것들은 물론 뭐 공개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만은 이제 일반 작품 분석이나 이렇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 특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자료,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이 강사들은 보면은 금방 압니다. 왜 이게 좋고 뭘 하고 이제 벌써 선생님이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이제 원래 학습 이제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벌써 뭐 그렇죠. 이게 이제 학원 사이트에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게 벌써 그 있잖아. 다른 선생님이 도형이 되어서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이제 뭐 해서 막 그걸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걸 하는데 선생님도 깜짝 놀래. 이제 뭐 보통 학원 자체 여기도 보면은 이제 다른 교과 선생님도 이제 나하고 어떤 내가 설명 아직까지 나도 학생들한테 공포도 안 했는데 그런 시스템의 내용이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이 100% 똑같은 말을 하면서 하기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가 쓰여 나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제 시험을 쭉 분석을 해본 이제 결과 선생님은 이제 시험을 여러분하고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출제위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과서를 집필해보고, 그렇잖아요. 지도서를 집필해보고, 그 다음에 채점위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해보기 때문에 지금도 선생님이 이제 수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입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출제를 하고 모의고사죠. 이제 정규 시험은 출제가 뭐 교수들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의뢰를 하면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많이 하죠. 같은 그러다 보니까 시험의 방향이나 출제를 상당히 잘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 학생들은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지만은 강사는 딱 보면 알거든요. 자기가 막힌 부분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특강이든 뭘 하든 매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냐. 완전 학습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나면은 그래서 학습 스타디를 조직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정확하게 적으세요. 알겠죠? 거기에 있는 칸을 자기가
연차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 조교를 이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만은 이 조교들은 전부 다 이제 1차를 합격을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많은 게 거의 뭐 등수가 그렇죠. 1등의 차이로 이제 그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경력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거의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대가 조금 안 좋아서 원래 떨어지고 했지만은 그런 내공이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선생님과 이제 거의 2, 3, 4년을 이제 하면서 그랬잖아요. 선생님 틀이 완벽하게 굳어 있는 아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저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구나. 저렇게 학습하니까 지식이 저렇게 정교화되구나 하는 걸 이제 잘 알 겁니다. 아마 2차를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래서 1차나 2차나 이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나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 뭐다. 지금 이제 우리가 특강하는 시간은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30분 동안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완전 학습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한 장짜리는 지금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합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장을 학습한 내용을 선생님이 확인 학습을 한 장을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거니까 이 외우고 이런 거니까 이제 그걸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학습 스타디를 짜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학습 스타디는 이 수업 정규 수업 내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자기가 그걸 뭐 개별 스타디로 가도 좋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학습 내용으로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습 스타디가 짜지면은 아마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우리가 학습 스타디가 이제 조별로 이제 자기가 그 경력번 전체에서 우리 조교를 중심으로 해서 팀장으로 해서 쭉 스타디가 짜여질 거예요. 안내를 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초수라든지 일반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조언이나 그렇잖아 안내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습을 하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아마 정교화될 수 있고 빨리 여러분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제 합격 특강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임용은 수능 공부하고 일반 공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시험 공부는 무조건 외우고 열심히 책 보고 개론서 보고 외우면 되지만은 임용은 절대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문제가 아니고 선생 중심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선생 중심.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겁니다. 없는 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시험입니다. 유일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방향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특강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피카소 그림을 처음 보면은 그렇죠. 이상의 시를 처음 보면은 그 신지 그렇죠. 그 그림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시를 쓴 많은 게 의도라든지 기법을 알고 나면은 그 시가 왜 좋은지, 그렇죠. 그 그림이 왜 좋은지를 알게 되잖아요. 명작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중요한 거는 임용은 그 이상의 소설, 이제 이번 시험에도 나왔었죠. 작년 나왔지만 뭐가 됩니까? 모더니즘 소설이라는 기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법을 모르면 그 소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소설하고 전혀 스타일이 다르니까. 피카소 그림을 일반적인 그림의 감상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전혀 그림이 이해가 안 가죠. 그처럼 그러면 그 기법을 알고 나면 뭐예요? 그 경탄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임용도 보는 각도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관점이. 그러니까 보통 모든 시험은 전부 학생의 입장에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임용은 뭐가 됩니까? 교수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반대편이죠. 그죠? 반대편에서 이제 문제를 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교수 학습법에 연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가르치는 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럼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어떤 교수법으로 가르치고 어떤 자료로 가르치고 학생이 이런 반응을 할 때는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고 어떻게 뭐예요? 그랬잖아요. 보조 자료를 줄 것인가? 그러면 그때마다 단계별로 그의 효과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하기도 그냥 통으로 여러분 뭐예요? 질문하기 효과를 뭐예요? 묻는 게 아니라 읽기 전에 질문의 효과가 뭔지를 물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이번 시험에도. 질문도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기가 딱 나오면 일단은 바로 뭐는
전 과정에서 다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꼭 알아야 될 것은 2009 개정 과정의 이유가 되면서 모든 학습은 단계별입니다. 알겠죠? 단계. 그러니까 통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로 끊어서 하라는 겁니다. 끊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서 한 단계씩 뭐 하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계씩. 그 다음에 단계별 이제 하는데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주묵국으로 무조건 외워라. 그렇죠. 암기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된다? 그 단계마다 성취할 수 있는 뭐 하는 게 전략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전략. 그 전략이 바로 방법입니다. 방법. 알겠죠? 방법. 지금은 선생님이 여러분도 학원에 오는데 여러 가지만, 자, 학원에 오는 목적은 같죠? 오늘 공부하러 오는 목적은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아. 오는 방법은 다 달랐잖아요.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 사람이 있고,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택시를 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도, 그 다음 뭐 계기다가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청해 놓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걸러주는 이유가 많은 학생이 신청을 했지만 이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잘 오면 챙기고 하루 듣고 하기 위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선생님 매번 특강을 내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선생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된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양심불량이 너무 많습니다. 교사로서 그렇잖아요. 자질을 가야 돼.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까지 붙여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러내는 겁니다.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꼭 되고 싶은 사람은 꼭 내가 충분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유료 강의든 무료 강의든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일단은 강의실에 들어오면 돈을 냈든 안 냈든 내 학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많은 거예요. 수강.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나는 특강을 들으니까 차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이 공간 안에서는 모든 학생이 예비 선생님들 합격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합격을 원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합격을 뭐 하는 거예요?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합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듯이 나도 합격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간에 의무를 지는 겁니다. 계약을 한 겁니다. 이제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나하고 대면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해서 사실혼처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식 혼수에 어떻게 혼인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살면은 사실혼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나하고 여러분 1년 동안 학습할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계약 위반은 뭡니까? 안 온다든지. 그랬잖아. 그죠? 왜 오라면 안 온다든지. 그렇지. 그거는 계약 위반이잖아.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엄청나게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손해배상이라는 거 앞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여러 가지 특강이나 자료를 줄 때 배제입니다. 선생님은 모든 학생이 관리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지금 보면은 선생님 이제 이 서다평이 나올 때 2011년도 나왔는데 그때부터 데이터베이스 학생이 다 있어요. 선생님한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학습하고 듣고 지는 몰래 특강 든다 하지만 쫙 나오면 선생님 딱 눌리면은 이 학생이 언제 등록을 해고 어떤 들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는 나왔으면 어때서 거짓말 하는데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떤 보면 7년 전에, 8년 전에, 9년 전에 드는 사람도 몰래 특강 듣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공부가 오래 한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1, 2년 만에 해서 그런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한 번 시작하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 끌리듯이 가지 말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가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라는. 그럼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의 논리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역설의 논리.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되기도 아주 쉬운 게 이 시험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방향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만 잡아버리면은 자기의 전직에 내가 몇 년을 했든지 어느 학교 출신이든지 어느 과 출신인데 관계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걸 안 잡히면은 많은 거야. 백날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임용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 소수가 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모든 대학의 좋은 조건에 나왔다고 합격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주변에 보면은 비과, 쉽게 말하면 국어 교육이 아닌 과. 그렇죠. 복수 전공과.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사회 현상적으로 학교가 그렇게 내입 레벨이 높지 않은데도 합격이 많이 됩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많은 게 후천적인 역량이죠. 그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학습 능력보다는,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능력보다는 이 임용을 준비할 때 많은 게 그 관점만 잘 잡으면, 방향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의 논리라는 걸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스타디를 짜면은, 그래서 다음 주에 쫙 짜여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많은 게 다음 주부터는 그 스타디별로 조금 그룹별로 앉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이제 스터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바로바로 디스커션이 이루어지고 학습이 되고 상호 텍스트 등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를 보면은 바로 자기 학습이 있습니다. 자기 평가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상호 평가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전문가 평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학습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배운 거는 그날 확실하게 외워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날은 다 외웠죠. 자, 여러분의 학원 다닐 때 영어 단어 100개 외워야 집에 가고 그랬죠. 다 외우고 가죠. 그때 집에 못 간 사람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 왔을 거 아니야. 못 갔으면 그때 학원에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원에 가서 영어 단어들 막 외울 때 우리가 100개, 200개 중고등학교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쓰고 가요. 근데 그 몇 달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그 단어 몇 개 남아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갔으니까 그래도 다 외우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날은 다 외워도 그게 많은 거야. 속성으로 외웠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교육학적으로 처음에는 단기 기억 속에, 감각 기억 속에, 감각 기억으로 익혔죠. 그죠? 이 단기 기억으로 나면 그래도 좁게 남을 텐데. 그렇죠. 소위 말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렇잖아요. 단기 기억으로 외워놨다가 그날 집에만 가고 나면 이제 가면서 이제 이 단어가 쑥쑥 빠져나가죠. 그렇죠.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없어져요. 그러면 그 이튿날 다시 하면 또 싹 없어지고 리셋. 그렇죠. 아주 편해서 좋습니다. 집에는 안 걸리겠죠. 그렇죠. 아주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장기적 기억 속으로 그 단어가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이제 선생님이 조금 고문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좀 교화를 합니다. 그래서 고문을 위해서 다음 주에 오늘 학습한 오후에 지금 완전 학습을 한 장짜리를 그대로 다음 주 첫 시간에 10분 동안, 10분 내지 20분 동안 확인 학습을 합니다. 알겠죠? 확인 학습을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전주에 익혔던 걸 거기 다 못 썼다. 이러면은 그 10분 동안 그날을 자기가 시험 떨어진 겁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그 범위에서 시험을, 그러니까 항상 시험을 많은 게 나는 이번 주에 합격을 할 수 있느냐를 항상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임용준비생은 합격과 불합격만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이건 없어요. 알겠죠? 합격과 불합격만 있는 거지 나는 공부를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 없어요. 열심히 안 했으니까 떨어진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 관점으로 열심히 했다지. 그렇죠. 전국에서 합격할 수 있는 더 열심히 한 사람을 뽑았으니까 그 사람이 간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 기준에 열심히 한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열심히 안 했으니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종이로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종이로.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것도 다 못해서 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1년 후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꾸 이제 내가 열심히 잘 가르치고 똑같은 문제를 모의고사를 치고 그렇잖아. 문풀을 푸고 이런데도 시험 모의고사 칠 때 선생님 그거 나왔나요? 돌아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움이 많이 들겠어요.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치매 초기 현상들이 그치 심하니까 그렇지 이 노인복지요양원에 갈래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운 게 그렇잖아요. 금방 이제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자꾸 어디로 넘기기 위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이제 선생님이 조금 철저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표정과 말만 가지고는 못 믿겠어요.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믿겠으니까 종이로 선생님이 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뭐가 된다? 모든 지금 임용시험은 키워드 중심의 채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키워드를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을 좀 받아봐야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행복한 고문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고통이지만 나는 행복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남의 고통을 받을 때 줄 때 나는 제일 행복하죠.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게 그런 이제 고문을 하고 나면 1년 후 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뭐냐 룰루랄라 하고 그렇잖아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쯤 여러분 생각하면 항상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 내년에 이 시간에 내가 어디 앉아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원래 시험 딱 치고 나면 합격이 되고 나면 내년에 지금 현직 선생님 오늘 뭐 하겠어요? 뭐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직 선생님 지금 오늘 며칠 1월 9일 날 뭐 하겠어요? 방학에서 그렇잖아요. 룰루랄라 놀러 다니든지 그렇잖아요. 뭐 퍼지러지게 놀든지 어디 가서 참 마음껏 그렇잖아요. 겨울방학 긴데 그러잖아요. 이런 걸 이제 즐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는 동기부여는 내년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는 어디에 앉아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부는 뭐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입니다. 알겠죠? 반복.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반복. 한 번으로 끝장을 내려 하지 말고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왕창 굶어가 살 빼가지고 요요 와가지고 나중에 해벌레가 닌게로 맞고 뭐 그렇잖아요. 막 퍼먹고 이래가지고 더 그렇잖아요. 살찌고 이러지 말고 조금씩.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그걸 해야 됩니까? 임용은 2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는 완전히 몸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임용을 합격을 한 방에 합격이 돼야 됩니다. 1차가 합격되면 반드시 2차까지 한 방에 합격돼야 됩니다. 지금도 뭐예요? 2차가 떨어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험은 한 번 놓쳐버리면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기회가. 한 번 잡으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이 시험이 아주 특이해요. 특이한 시험인데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2차 시험은 1차 시험은 머리로 하는 거. 머리와 손입니다. 알겠죠? 2차 시험은 바로 입과 많은 거에 행동을 합니다.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공부를 할 때,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 자기가 뭐예요? 하는 거를 사고구술을 잡고 하세요. 사고구술. 알겠죠? 혼자 쭝얼쭝얼 대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액션도 크게 치고, 그렇지? 저기 미쳤나? 이럴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를 지하철 타고 걸어가면서 혼자 쫑얼쫑얼 하세요. 어제 선생님 그런 놈이 하나 봤는데 이게 어제 아마 고등학교 학원에 갔다 오는 밤에 선생님 좀 늦게 갔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핸드폰을 이제 꽂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막 이제 아마 이제 락 힙합이 나오는가 봐요. 막 버스 안에서 흔들고 있어요. 그러다 이게 너무 흔들어가지고 이제 내리는데 버스 내리는데 그렇죠. 너무 흔들어가 그냥 거기 갖다 박아보고 그냥 막 이래가 흔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도 이제 미안하니까 그렇죠. 지금 막 또 내려가지고도 또 뭐 하는 거예요. 아파트 라인이 이제 우리하고 같아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내려가면서도 또 막 그 뒤 더 흔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열정은 좋다마는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조금 미쳐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임용을 할 때는 미치세요. 선생님 미쳤다는 말 참 좋아합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강의에 상당히 좀 미쳐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의를 쭉 하지만은 목 아파서 뭐 이렇게 강의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수능 강의할 때는 진짜 새벽 6시부터 새벽 밤 2시까지 거의 뭐 하루 뭐 16시간씩 강의를 하고 이럽니다만은 그 전에 요 밑에 여기죠. 지금 요 밑에는 공당 해커스 있는 그 바로 밑에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가 정진학원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없죠. 선생님 여기 정진, 한쌤 저쪽이 대일학원 이런 데 이제 주 메인 학원에서 주 강의를 했던 언어 영역을 강의했던 그 사람인데 선생님이 이제 수능 일기입니다. 수능 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일기 세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은 뭐 선생님 아주 모르죠. 한참 세대니까 그지 수능 세대니까. 근데 이제 EBS 강의를 했던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강사 유명합니다. 선생님. 괜찮게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고 하면은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는 이제 힘들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미치면은 즐겁습니다. 에너지가 삽니다. 그러니까 몸에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은 여러분 바로 뭐나 남한테 보여주는 직이기 때문에 선생이 즐거워야 애들이 즐거워합니다. 선생이 인상 쓰면 여러분 못 웃습니다. 내가 여기 처음 딱 들어왔는데 근엄하게 인상 쓰고 있으면 웃고 싶어도 못 웃죠.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남에 의해서 제어당한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은 그 사람들이 웃고 싶을 때 막 웃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게 할 수 있도록 마음껏 뭐예요? 여러분 교육학 배웠죠? 빨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내자 역할. 막 웃으라 이 말이야.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을 내라 이 말이야. 펴고 싶으면 펴면은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기 마음껏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야 됩니다. 이제 내가 에너지가 넘쳐야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는 거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2차는 그거 보고 뽑습니다. 알겠죠? 2차는 실력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지금부터는 뭐하나 친구들 간에 그다음에 보고 이제 붙잡고 알겠죠? 스타 되면 전해주고 일단은 눈 딱 마주치면 그냥 웃으세요. 알겠죠? 눈 마주치면 그냥 웃고 그냥 웃기만 하면 됩니다. 웃으세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 뭐 웃으세요. 좀 미쳤나 이러면 나 미쳤어 이러면 얼마나 웃죠. 그 시비 안 겁니다. 미쳤다는데 그치? 그러면 미쳤다 이러면 그 주변에 자리도 넓이해져요. 그렇잖아요. 그 복잡한 지하철 나 미쳤어 이러면 쭉 비고 그럼 나는 편안하게 가잖아. 나 혼자 편안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잠시 시비도 안 걸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사는 방식이 아주 편해요. 선생님 가끔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뭐 그 복잡한데 편안해. 쫙, 뭐 그랬잖아요. 내가 완전 모세가 되듯이 쭉 비껴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주 편안하고, 그러면 이제 혼자 쭝얼쭝얼 대고 그렇잖아요. 그러게 이제 외우고 가란 말이에요. 왜? 내년을 위해서. 그 1년에 그러한 많은 거야. 고통이 평생의 행복이 옵니다. 그 정도로 뭐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그건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에너지가 있다. 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여러분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조금 오바가 떨 정도로 자기에게 많아. 자기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세상에 남은 자기 사랑해주자. 남 사랑하기도 그렇잖아. 뭐 이제 자기 사랑할 시간은 그렇게 남 사랑해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 살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든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생이 되려면 첫 시간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라?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마세요. 선생은 입에서 부정적인 말, 왜 못하니? 왜 안 해왔니? 그렇지, 이런 말, 왜? 그렇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다?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이 말이 그 2차의 기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 입에서는 무조건 긍정 말이 나와야 됩니다. 뭘 도와줄까? 하면 될 수 있어. 그지? 한번 해봐. 그렇죠? 숙제가 이제 가니까 숙제 그러면 이렇게 지금 못해서 이렇게 해봐. 지금 이렇게 해봐. 그렇죠? 지금 하면 됩니다. 숙제 안 하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에서 자기 마음이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왜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수험생한테는 왜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해결책이 없어요. 수험생한테 자기가 악조건일 때는 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취업이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났었지? 엄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렇지? 요즘은 그 고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압구정 가면 됩니다. 견적의 차이뿐이지. 그게 견적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가면 돼요. 그리고 세상이 달라져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형태 자체가 불가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게 부정의 말을 좀 쓰지 마세요. 왜 내가 안 떨어지지? 왜 안 되지? 내가 왜 이게 성적이 안 올라가지? 뭐라? 이래 됐네? 이래 하니 되네? 이게 알아지네? 알아진 게 훨씬 많습니다. 공부를 정상적으로 한 사람은. 그렇죠? 그 몇 개를 모르는 것에 자꾸 방점을 두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마저도 뭐예요? 이 알고 있는 이 지식도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똑같이 생명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알고 있는 자기는 충분히 많은 거, 얘한테 뭐는, 그렇지, 이제 예뻐해줘가지고 자기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놈한테 모든 애정을 쏟고 지놈 등한시하니까 이게 알고 있는 게 짜증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공부할 때는 예뻐도 어느 날 뚝 떨어지니까 이 새끼 나를 천대한단 말이야. 그럼 알고 있는 놈도 생각을 해봐. 자기를 박대하면 어느 놈이 좋아하겠어요? 그래, 한번 엿먹어봐라 하고 이 새끼 도망가 본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기억 안 나요. 공부를 한 거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도망가서 그래요. 여러분한테 뭐야, 예뻐 안 해줘가지고. 예뻐해주는 놈은 맨날 옆에 있잖아요. 관리를 하란 말이야, 지식도. 사람처럼. 예뻐해주면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처음에 이제 문자하고 맨날 인사한 사람은 이름 금방금방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지내던 한참 몰라면, 걔 누구더라? 가물가물하잖아요. 금방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전화번호도 잘 안 떠오르고. 그렇게 친하고 오래 사귀었지만은.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그게 예뻐 안 해줘서 그래요. 그러면 지식도 도망간대. 짜증만 한번 엿먹어봐라. 뭐 그렇지. 내가 도망가고 나서 네가 고통이 얼마나 당한지 한번 가봐라.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1년 동안 그 고통을 또 감내해야 됩니다. 그 새끼를 한 번 도망가면 되지만. 그렇지. 시험 칠 때 매체 도망가면 되면 여러분 1년은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그게 다시 불러오려면, 달래고 오려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을 때 자꾸 친하게, 있지. 눈인사라도 자꾸 해주라 이 말입니다. 지식도 사람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사람, 알겠죠? 자꾸 친하게 지내세요. 자꾸 친하게. 그러니까 친한 사람하고 자꾸 지내야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지나면 걔하고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 첫칙입니다. 아는 거를 자꾸 하라. 공부는 알겠죠? 모르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은 얼마나 사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아무리 말 걷는다고 사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평소에 보던 사람은 빨리 친해지지만은. 그러니까 지식도 평소 친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는 걸 많이 해야 됩니다. 아는 거. 모르는 거 자꾸 하려지 말고. 공부 방식이 차이입니다. 합격되는 사람은 아는 걸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좀 있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기출을 올려도 작년에 문제를 딱 보면 2문제씩밖에 안 나와요. 한 과목에. 알겠죠? 2문제.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교과를 한다. 오늘 이제 문학을 한다. 과목별 2문제입니다. 그지? 그러면 반만 공부해도 그 2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지? 아는 반만 관리해도 그 2문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2문제 안에. 근데 그때 어느 것부터 합니까? 중요도부터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박시전이 나왔다. 박시전이 나왔는데 그거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죠? 왜? 고전소설에, 이제 우리가 고전산문을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고전산문을 하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 고전산문을 쭉 하면은, 이제 고전 문학사가 안 배웠으니까 한 번만 조금 훑어봅시다. 처음 배우는 사람은 조금만 안내하는 지금 시간이니까. 그리고 고전산문 하면 어디서부터? 설화부터 이제 우리가 고전소설까지입니다. 그지? 설화부터 고전소설까지예요. 고전소설. 그러면 그 고전산문은 문학사가 쭉 있으면 쉽게 말해 제일 방점이 어디예요? 완성본이 고전소설입니다. 그지? 설화도 아니고, 폐간도 아니고, 설도 아니고, 가전도 아니고, 그지? 수필도 아니고. 그 이제 고전소설이에요. 고전소설. 그러면 고전소설 중에서 그러면 또 중요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중요도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제일 중요한 놈, 제일 친한 놈을 챙기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고전소설 중에 일단은 친한 놈인지 안 친한 놈 알려면 종류를 알아야 될 거잖아. 그 종류. 그러니까 공부는 무조건 종류를 아는 겁니다. 머릿속에 분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친한 놈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전소설이라는 친구 중에, 그렇잖아. 제일 고전소설의 친구가 내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치? 내 아웃라인에 내 안에 있는 친구가 몇 명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고전소설의 종류입니다. 그게 제일 방점이니까. 갈래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전소설. 무조건 중요한 것만 하는 겁니다. 고전산문이 갈래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전소설이에요. 설화도 아니고, 그지? 폐간도 아니고, 설도 아니고, 가전도 아닙니다. 고전소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고전소설이 중요하면 고전소설을 만들어준, 그 앞쪽에 있는 놈이 만들어준 제일 역할을 한 놈이 어디야? 누구야? 고전소설을 제일 만들어준 제일 역할은 그 앞쪽에 무리 중에서, 고전소설 앞에 있는 무리 중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전입니다. 그지? 가전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도별로 나오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고전소설 중에는 어느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또 이제 종류 중에 이제 갈래 종류 중에는 고전소설이고, 고전소설이란 또 안에 또 종류 중에는 누가 중요하겠어요? 영웅소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웅소설이. 그렇잖아요. 그래, 영웅소설을 하면 고전소설은 반은 다 합니다. 그러면 또 영웅소설 중에 또 중요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영웅은 대부분 남자니까, 그지? 그럼 뭐가 됩니까? 제일 중요한 놈이 유충열전입니다. 그럼 유충열전을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충열을 했으면 이제 여자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게 여자 영웅소설의 대표적인 누구야? 박시전입니다. 그러면 그 아류들이 쫙 생겨요, 그지? 하나가 스타트가 무섭지, 나머지는 바로 뭐야? 홍계열전, 금방울전, 그렇지? 쫙 생깁니다. 형태 자체가. 그렇게 공부. 그러면 그게 딱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중요도를 하면은 뭐하나? 내가 고전소설에만 알아도, 영웅소설만 알아도 그거 다 할 수 있지, 그지? 고전소설에 영향을 준 거는 가전이라 그랬으니까. 전이라 그랬으니까. 그지? 영웅소설이 제일 고전소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 다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학습 방법만 해도 한 개만 해도 뭐하나? 작년에 고전문학 다 풀 수 있잖아요. 고전산문. 다른 거 아무 안 해도, 그지? 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 대신 한 개를 하더라도 뭐야? 몇 년 차가 한 것처럼 퍼펙트하게 하라. 수능하듯이 그 껍질만 하지 말고 내가 1년 차든 5년 차든 3년 차든 붙어도 이길 수 있도록 퍼펙트하게 하라. 왜? 교사는 퍼펙트한 사람을 뽑으니까. 1년 차라고 봐주는 게 아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개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라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뭐 완전학습을 하는 이유가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한 개를 집중적으로 완벽하게 익히는 독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학의 학습 방법들은 나머지는 뭐가 되나? 자, 유충열들을 완벽하게 했다. 박씨부인제를 완벽하게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학습을 하면 돼? 상호 텍스트 학습입니다. 유충열을 하고 나면 그의 아류들이 이제 쭉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유충열전 안에 있으면 고전 영웅소설 하면 영웅소설 또 종류를 알아야 돼요. 남성, 여성 영웅소설. 그 다음 남성 영웅소설 또 무조건 뭐예요? 임용공부를 종류하는 겁니다. 알겠죠? 종류하는 거예요. 종류를 모르면 끝입니다. 모든 과목이 똑같아요. 원리가 딱 그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탁 이야기하면 종류가 촥촥촥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상위 갈래부터 쫙쫙 나와야 돼요. 자, 우리 문학 이러면은 뭐하나? 종류가 뭐예요? 자, 한번 생각합시다.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그게 이제 이 지식은 여러분 시험 잘 치는 지식을 가지고, 암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험생은 뭐하나? 시험을 잘 치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럼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 환기를 잘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죠? 환기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문학 이러면 딱 해보세요. 그 다음 밑에 하위 길로 종류가 뭐예요? 응? 우리 지금 이제 학교 문학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분류불입니다. 서정, 서사, 극, 교술입니다. 그게 딱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제 서사 이런 순간 이제 고전 서사. 이런 순간 이제 설화부터 뭐예요? 고전 산문까지입니다. 됐죠? 이게 착 나와 버려야 돼요. 그 다음 고전 소설 하는 순간 또 종류 뭐 하는 거예요? 영웅 소설부터 애정 소설 그랬잖아요. 풍자 소설 그랬잖아요. 가전체 소설 쫙 나와야 됩니다. 가정 소설 그랬잖아요. 의인화 소설 이게 쫙 그게 얼마나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웅 소설 딱 있는 순간 많아. 남성 영웅 소설 많아. 여성 영웅 소설 딱 나와야 됩니다. 그 남성 영웅 소설 이름은 없죠. 우리나라 이게 이제 남녀평등 좀 지랄입니다만 그랬잖아. 그렇게 남자는 무조건 그냥 붙이고 뭐 여자면 여자를 붙입니다. 그지? 그냥 남성 영웅 소설을 뭐예요? 영웅 군담 소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영웅 군담 소설 안에 또 딱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키가 있겠죠. 그지? 유충열전. 그러면 그걸 유충열전이 완성본이면 앞에 놈이 있고 뒤에 놈이 있죠. 문학은 문학사가 있으니까. 이게 완성본이 생기려면 여기서 방귀 낀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 닦아주는 놈이 있어야 될 거고. 형태 자체가. 그러면 유충열이 앞뒤를 이제 하는 겁니다. 소대성전이 있고 그렇잖아요. 유충전이 있고 이제 조홍전이 있고 채척전이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류가 착착착착 떠올라야 됩니다. 자, 영웅소설이 딱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유충전을 딱 했다. 또 종류가 있잖아요. 뭐 작품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작품 속으로 기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소설의 뭐나 구성 요소로 가는 겁니다. 이제 소설의 요소로 갑니다. 자, 생각해보면 소설의 요소로 딱 가면 뭐가 되겠어? 3입니다. 뭐예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인물 사건 별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알겠죠? 그런 게 뭐냐? 인출의 정확도 차이입니다. 알겠죠? 소설의 3요소입니다. 이름을 잘 보세요. 소설의 3요소입니다.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구성의 3요소 이름은 뭐예요? 인물 사건. 그게 작품의 이제 내용입니다. 알겠죠? 또 구성으로 딱 갔다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구성의 종류가 있잖아요.
추보식 구성, 그렇잖아요. 액자인 구성, 피카레스 구성,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죠. 그게 딱 나.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공부는 무슨 싸움이다? 종류 싸움입니다. 그게 머릿속에 딱 체계가 된지 보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려면 뭘 해야 돼? 기본 지식 암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위계화되게. 그렇게 해야 뭘 된다? 위계화된 걸 우리는 뭐야? 교과에서 뭐라 그럽니까? 위계화돼서 정리가 딱 된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독서할 때 딱 공부를 하고 나면 딱 우리는 뭐나? 위계화된 지식으로 딱 된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요, 도표입니다. 도표죠, 그죠? 도표. 개요작, 그래픽 조직자입니다. 개요 작성이에요. 개요 작성을 그림으로 도표화시킨 걸 그래픽 조직자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보조 자료로 가면 그게 뭐가 되나? 도표라 그럽니다. 앞에 이름이 다르면 이름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항상 분류 기준이 나면 같은 거라도 이름이 다르다는 걸 명심하세요. 임용시험은 그거 묻는 겁니다. 같은 거를 두리뭉실하게 엮지 마세요. 키워드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같은 거라도 앞에 분류 기준이 다르면 이름이 달라요. 자,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자, 내가 이완이다. 여기서는 뭐예요? 학원이다. 이러면 나는 뭡니까? 이름이. 이완이라는 본질적 이름은 있지만은 강사입니다. 자, 이제 내가 이제 실컷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갔어. 여기 식당에 가서 뭐가 되나? 손님이 되는 겁니다. 맞죠? 집에 가면은 그렇잖아. 아빠도 되고, 그렇지. 남편도 되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만은, 그렇잖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있지만은 상황 논리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키워드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식 공부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키워드를 내가 빨리빨리 떠올려야 됩니다. 그걸 그게 국어시험이에요. 다른 교과는 유사 단어를 써도 됩니다. 국어는 정확한 분류 기준에 정확한 단어를. 그럼 아빠의 짝은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어머님 있다고 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마더 있다고 소리하면 더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버님 이러면 짝이 뭐예요? 그걸 호응관계라고 그런다. 그걸 지식을 분명하게 외우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안다는 게 중요한 게 그 상위 분류 기준에 맞는 지식의 키워드냐를 내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분류 기준을 혼돈해서 섞어서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도표화되면은 여러분 배웠죠? 작문, 독서에서나 작문에서. 도표가 되면은 뭐예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첫째, 모든 거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게 기능이라 그럽니다. 도표로 만들면, 도표로 안 해도 될 일을 왜 도표로 만드냐, 이 말이야. 뭔가 좋으니까 만들었겠죠, 그죠? 장점이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전체 내용을 한눈에 요약 정리할 수 있다. 한눈에 볼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세 번째, 활용하기에 편리하다. 끄집어내기가 좋다. 인출, 왜?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고 나면 독서에 만한 읽기 후에 전략이 바로 뭐가 있어요? 요약 정리하라. 그 다음에 그래픽 조직하라. 이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학습하고 나면 30분 동안 뭐 한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내한테 내면에 체화시키기 위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확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모든 수업은 전부 교과 원리대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선생님은 교과 신봉자입니다. 선생님 수능 1세대이기 때문에 선생님 수능 이제 출제위원 이제 했던 사람이니까 잘 압니다. 선생님 그 때문에 이제 학원을 나오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뜨니까 수능을 아무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의 운때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연구부장을 할 때인데 그렇잖아요. 그 연구부에서 이제 그런 담당을 하잖아요. 그지? 학교에서는. 그걸 연수를 시키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 이제 우리가 93년도, 94년부터 봤으니 93년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평가를 7차 동안 진행을 합니다. 7번에 걸쳐서. 선생님 처음에 수능 문제를 푸니까 절반이 틀려버리더라고요. 문제를 모르겠어요. 이게 뭘 묻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런 문제를 난생 처음 봤으니까. 일런데 길이도 진짜 길고 그랬잖아. 시간도 모자라고 희한해요, 문제가. 그냥 단답으로 암기하던 풀던 걸 그렇잖아. 보는데 그때는 65문항이잖아요. 지문도 길고. 선생님이 틀리는데 애가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같이 앉으면
쪽팔리기도 하고, 나 명식 선생인데. 그래도 또 머리에 대가리는 좀 있는 놈이 되겠지. 그래도 자부를 했는데, 반이 틀리니까. 그때 이제 1세대 그때 교육했던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독사고 썼던 박영묵 교수입니다. 그때 40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부 일리노이 대학 출신입니다. 인지언어학 출신. 그래서 인지심리학입니다. 알겠죠? 이 구성주의가 그때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전부 이제 일리노이 대학 출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수능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구성주의 교육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 수능이. 형태. 그러니까 전혀 뭐 형식주의로, 그치? 선조적으로 공부하던 놈이 그렇잖아요. 획기적으로 하니까 이게 뭐 될 리가 있습니다. 각도가 다른데. 그거 차이입니다. 헤매기 시작하죠. 헤매기. 그래서 그게 많은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관점이. 그 여러분도 그 훈련을 시켜줘요. 그걸 선생님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을 그런 게 공략법이라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임용을 잘 합니다. 그때는 하도 이제 그런데 시달려고 그랬잖아요. 하도 이제 그때 트레이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이 특강을 들으면은 지금 선생님은 항상 앞쪽에는 지금 수요일 잡은 거는 기본 이론입니다. 알겠죠? 핵심 전체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교과.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교과가 어렵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임용 중에 제일 쉬운 게 교과입니다. 명심하세요. 알겠죠? 교과는 여러분이 처음 접해서 그게 생소해서 그렇지. 쉽게 말해서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만들기도 제일 쉽고. 그런데 처음 접하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지 몰라가지고, 그렇지. 이제 쉽게 말해 라면 끓이고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적석식품이에요. 알겠죠? 여기는 고기는 여러분 적석식품 사면 뭐라고 요리 잘하죠. 뭐가 되면 고기 뭐가 적혀 있어요, 전부 다. 요리 방법이 다 적혀 있죠. 그대로 하면은 아주 별미는 안 돼도 그렇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먹을만 해요. 그러니까 교과가 그렇다는 걸 명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만 가면은 교과는 저절로 통돼. 그래서 교과는 1년만 하면 거의 만점 맞습니다. 선생님은 많은 거예요. 그런 교사 지도서라든지 교과 썼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교과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치면 그거는 전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과 배우면 안 됩니다.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걸 충분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일반적 교과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뭘 이거 하고 하는데 전부 그냥 후루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거 좋다 하는데 그 전부 다 송모식이 그것도 그걸 선생님이 데리고 있던 놈, 옛날 팀으로 같이 있던 놈이죠. 그 처음 와서 그 무식하게 몰라 저 청소를 하고 그 선생님 후배하던 학원에 거기서 강의해서 와서 데려가서 이제 교과를 시키는데 뭘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교과 자료를 해서 성취 요소별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주고 이렇게 가르치라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배신 두드리 맞았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그 교과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과 원리 지식은 이제 알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원리를 모릅니다. 수업에 지도 하나를 짜보지도 않고 지도 교과서를 써보지도 않고 그렇지 지도서를 써보지도 않았으니까 했는가 안 했는면 전혀 차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1차를 합격해본 사람은 2차를 해본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체험을 해보면 전혀 머리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2차 해본 사람은 아마 개고생했을 거예요. 그렇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과가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문법은 여러분 만점 맞았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문점은 무조건 합격 따는 사람은 거의 다 만점입니다. 그럼 떨어지는 놈은 문법 때문에 떨어져요. 왜? 또 알만 모니까. 수학하고 똑같아요, 문법은. 알면은 100점, 모르면은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무조건 암기입니다. 무조건 들고 외우세요. 그건 원리도 없고, 규칙도 없고, 법칙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외우면 됩니다. 교과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교수 방법이기 때문에. 문학은 많은 거야. 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는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기준이 별로 없어요. 객관 기준이 문학은. 그래서 객관 기준을 잡기가 애매모호해요. 문학 자체의 본질이. 그런데 머릿속에 딱 문학은 그 문학은 이제 우리가 쉬었다 합시다. 문학은 뭐라고 생각해요? 문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학은 독서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제 이게 교육하면 왜 독서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문학은 여러분 보세요. 작품 여러분 해설서 보면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름이. 작품 앞에 작품에 대한 해설을 쭉 써놓은 걸 뭐라고 붙여 있어요? 타이틀 제목이.
작품 체계를 보면 이해와 감상 이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작품 해설에는. 그러면 생각을 이해가 뭡니까? 독서에서, 독서 방법 중에서 사실적 이해입니다. 알겠어요? 감상이 뭡니까? 감상적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감상적 이해예요. 즉 감상의 기본 키워드는 뭡니까? 공감과 감동입니다. 공감, 감동. 키워드가 떠올라야 됩니다.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개론 지식 많이 외운다고 임용 합격되는 게 아닙니다. 딱 키워드입니다. 알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 영웅소설 이러면 딱 유충 딱 떠오르고, 그치? 유충들 딱 떠오르면 뭐 하는 거야? 유충들은 뭐지? 이러면 뭐야? 주제 뭐, 구성 뭐, 인물 뭐, 그치? 문체 뭐. 요소별로 대봐야 됩니다. 유충들은 어떤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임용을 공부를 완벽하려면 내가 묻겠습니다. 오늘 뭐예요? 그랬죠? 어제 뭐 했지? 어제 뭐 했어? 학원에 있어.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이러면 이제 떨어집니다. 임용 공부의 자세가 안 됐으면. 자,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지식은 아까 뭐 도표라 그랬죠. 도표. 도표는 위계화되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분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제 뭐 했다? 그러면 뭐나? 시간으로 분류할 건지, 공간으로 분류할 것인지, 주체로 분류할 것인지. 나는 어제 오전에 뭐 하고, 오후에 뭐 하고, 저녁에 뭐 했다. 집에서는 뭐 하고, 학원에서는 뭐 하고, 회사에서는 뭐 했다. 아니면 뭐야? 그렇죠. 누구하고 뭐하고 누구하고 뭐하고 누가. 그러니까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고가 안 돼 있으면은 임용은 망합니다. 알겠죠? 공부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내가 말하면은 무조건 많은 거예요. 기준을 설정해서 하세요. 그 기준이 돼야 2차 면접과 수업 실현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는 모든 복합적이 한 개만 기준이 돼. 이 연계된 지식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1년 동안 내 몸에 체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체화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지식과 몸이 동시에 가야 돼요. 일체화된 사람이 선생이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많아. 항상 임용 공부하거나 모든, 임용뿐만 아닙니다. 모든 학습의 공부 원칙은 분류입니다. 그 기준을 못 잡으면 망합니다. 그러면 지식 공부를 아무리 해도 뭐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 분류, 하위 분류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 분류의 분류. 그 말도 그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습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럼 어제는 뭐 했고, 뭐가. 그 다음에 너가 이제, 선생님 만약에 이제 뭐라. 내 좀 도와줘. 그 나하고 오늘 뭐 같이 데이트해. 성희롱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뭐하나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말을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얼버무릴 거예요. 아닐 것도 아니고 이제 왜 주체에 따른 이제 권위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네?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대답한다? 이치한 사람 알죠? 이건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선생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대입 논술에 아주 대박을 터뜨리고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지금도 대치동과 강남에서 그렇죠. 논술을 하고 있는 명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스카이를 집어넣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단기간에 합격을 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임용 안 되거든 학원 강의 오면은 내한테 와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인류 강사를 만들어 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모든 농담을 하더라도 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러므로 이렇게 다 봤어요. 자, 지금 먼저, 나하고 데이트해. 그러면, 싫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예를 들어, 그러므로 당신하고 데이트 못해요. 그럼 만장이 떨어져서 안 할 거 아니에요. 다음 다시는 안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은 뭐야? 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러므로. 엄마, 나 이거, 엄마가 여러분, 아들, 이거 좀 도와줘. 싫어요. 그렇죠.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오늘 이래서 공부를 해야 낮잠을 자야 돼.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뭐, 다음날 내가 해줄게. 그러므로 오늘 못 도와줘요. 다시는 안 도와달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독서의 기본 구조입니다. 좋은 글의 조건입니다. 좋은 글의 조건 외웠죠? 뭡니까? 통일성, 그렇죠?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이죠. 자, 다 있으니 그 안에 있으니까 통일성 맞죠? 그다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있으니까 뒷받침이 있으니까 응집성 맞죠? 그러므로 있으니까 앞에 걸 해석이 양괄식이 되니까 강조, 완결성이 되고 강조성 되죠.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게 모범답입니다. 알겠죠? 모범답. 그게 맞추면 됩니다. 그 틀을, 그러니까 공부는 뭐를 외운다? 틀을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왜 이 말을 합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모든 글은 뭐 이번 시험에도 나왔지만은 뭐나 글은 뭘 가지고 있다? 자, 이번 시험도 있었잖아요. 모든 글은 모든 담화는 뭐 가지고 있어?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 담화 관습이 틀입니다. 자, 배우세요. 그러면 자, 시는 시의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문학이라고 똑같은 문학의 기본 틀이 있고, 시는 시의 틀이 있고, 소설은 소설의 틀이 있고, 희곡은 희곡의 틀이 있다. 영웅소설은 영웅소설의 틀이 있고, 그렇죠? 의인화소설은 의인화소설의 틀이 있고, 됐죠? 그러면 그 틀은 뭡니까? 전부 다. 틀이니까 뭐예요? 틀. 발음이 안 됩니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렇잖아요. 틀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교과로 하면 뭐가 됩니까? 이제 좀 고상하게 있는 제야죠. 그지? 뭐가 되나? 형식 스키마입니다. 형식 스키마. 자, 여러분 스키마를 배경지식 외울 때 뭘 외우라? 좀 벗자. 덥다.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 배경지식 외울 때 뭘 외우라 그랬습니까? 내용 스키마를 외워, 형식 스키마를 외워. 형식 스키마가, 아까 도표가 형식 스키마에서의 내용 스키마에 더해. 일종의 모양이니까 형식 스키마입니다. 그지? 형식 스키마가 오래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형식을 외웠죠. 자, 여러분 생각해봐. 사람하고 첫 미팅할 때 여러분 뭐야? 뭘 보고 사귀입니까? 그 사람하고. 인간성 보고 사귀입니까? 아니죠. 껍질이지. 새끼 뭐야? 쓸만하네. 그치? 그것도 데려다 안 해도 뭐, 그치? 이거 일단은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억울하게 생기면 안 되죠. 그렇죠? 너무 자유방위로 생기면 그러면 참 기절하잖아요. 그렇죠? 못생겼다 이러면 또 인신고 그런 국어 선생님들은 그렇게 직설적인 말을 그렇게 잔인한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국어 화법에서 보면 우회적이고, 그치? 남에게 경륜을 잘 지켜야 됩니다. 참 민주적으로 생겼네. 그죠? 그럼 민주부터 조금 더 억울하면 아주 자유방위명으로 생겼네.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민주적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행간을 이겨야 되죠. 그럼 표현법이 반어법이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연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국어 선생은 그런 효과가, 국어 선생은 비유를 잘해야 됩니다. 비유 시험 나왔죠. 자, 여러분 비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 표현법. 이제 우리가 그런 형식, 내용,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형식이 아까 스키마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표현입니다. 내용은 제일 몰라요. 내용은 읽어야 합니다. 내용은 읽어야 알아요. 그런데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추론적 읽기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제목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관상입니다. 그래서 장명하게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내용을, 운명을 담고 관상에다 그 사람이 그걸 담는 겁니다. 그게 뭐야? 예측하니까 추론적 읽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외우지 말고 우리 사람 사는 방식으로 연상을 해서 하세요. 쉽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러면 사람 볼 때마다, 요 새끼 억울해 생긴데. 그럼 뭐야? 제목을 보죠. 자, 제목, 이제 대가리부터 외우면 되겠지? 제목, 소제목, 그치? 목차, 사파, 이렇게 외웁니다. 그치? 대가리, 제목, 이 새끼 두 사이 억울하게 생긴데. 그쵸? 그러면 딱 보면은 벌써 이제 나오잖아요. 그치? 이렇게 형태 가지고. 그럼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걸 지식으로 외우면 오래 안 가요. 오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상을 해서 외우는 겁니다. 연상. 그래서 문학은 이해와 감상이니까, 자, 감상을 하는 게 문학이 공고입니다. 그러면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선조조 앞에 무슨 사고 발전 과정이니까 무슨 사고를 해야 돼요? 이해, 사실적 이해. 그 다음 뭐요? 추론적 이해. 문학은 추론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왜? 표현이 전부 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비판적. 비판은 잘 없습니다. 주로 이제 비판은 비평문 쓰기나 하거나 할 때나, 그죠? 재구성할 때입니다. 그지? 그때 그 영역 그거만 따오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배웠으면 해야 돼, 이제. 오늘날 우리 구성주의에서는. 나 감동 먹었어. 야, 저 사람 참 멋지게 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마지막 사고가 뭐예요?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는 뭐예요? 내가 배웠던 거를 한다?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문학을 배우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 용어로 문학의 생활화입니다. 모든 공부는 종점은 전부 생활화예요. 알겠죠? 독서의 생활화, 작문의 생활화, 화법의. 배웠으면 써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래서 교과가 쉬운 거예요. 왜? 걸어다니는 게 모든 교과 공부예요. 여러분 지금 쳐다보는 것도 교과. 자, 무슨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공감적 듣기지, 그지? 그 중에 뭐예요? 소극적, 그치? 그거 보면 그거 다 공부예요. 알겠어요? 교과는 그래서 체화되기 아주 쉽단 말이야. 용어만 연결시킬 줄 알아. 그러면 매일 연상을 하니까 교과는 달인이 됩니다. 1년만 하면 달인이 돼. 교과 1년 공부했는데 달인이 못 됐다. 그러면 교과 때려치우세요. 그 다음 그런 걸 가르치는데 달인은 못 시켰다. 그 강사 보따리 싸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 자격 없어요. 교과로서의 지식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개론서 가르쳐 붙들고 앉아서 지랄 떨고 앉은 거는 무식하게 상해. 선생이 무식하면 애 새끼는 더 무식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가 되려면 뭘 잘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가져라. 알겠어요? 교사는 전문가로 자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강사도 전문가로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배워서 모양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문가 자질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걸 명심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주 공부하기 쉽죠? 생활합니다. 보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요. 이러면 그랬잖아요. 뭐 합니까? 집중하고, 그랬잖아요. 격려하고, 반영하고, 이렇게 되죠? 이제 용어만 바꾸면 됩니다. 그 소고기에서 적극으로 가고. 분류잖아. 그지? 소고기 한마 알으면 적극이, 소고기인데 그 다음 거 모르겠는데 이러면 참, 그 사람은 그만둬야지. 내가 어떻게 된 겁니다. 그지? 모든 공부는 호응가. 그래서 반만 공부하세요. 소공만 하나 하면 적극은 저절로 떠오릅니다. 알겠죠? 그걸 두 개를 외우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한 개만. 그래서 공부는 반만 하는 겁니다. 반만 주장창창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호응관계이기 때문에 저절로 떠올라요. 선생님 그게 안 떠오르는데 그러면 그건 내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어디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선생이 그 한쪽이 편향된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연상이 안 된다는 거는 선생은 아까 유추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만 하세요. 알겠죠? 한 개만. 우리 여러분 단어도 오늘 문법에서 저번에 뭐 나왔어요? 의미관계에서 뭐 나왔어요? 대립관계 나왔죠? 기초를 외우세요. 알겠죠? 기초를. 만약에 내가 작년에 시험 쳤다, 못 외웠다 이러면 중증이 심각하다. 양기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 친 지 얼마 지났어요? 한 달 하고 조금 지났죠,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내가 이런 말을 자꾸 하나? 자, 지금 내가 1월 달에 지금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가르쳐 줘도 11월 달에 남아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시험 칠 때 얼마나 집중해서 풀었겠어요? 그렇잖아요. 11월 달에 얼마나 죽도록 집중해서 풀었는데 지금 샥 날아가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왜 안 했어요? 반복을 안 했어요. 환기를 안 해서 그래요. 평소 때 그걸 자꾸 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뭐 하는 거다? 반복, 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못한다 이러면 반복하는 환기 습관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내가 머리가 나빠서 실력이 없어서 여기를 생각한다. 그건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게을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학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원래 여러분한테 이제 하는 거는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쉽게 공부하라. 알겠죠? 편하게 공부하라. 대신 계속 반복하라. 그래서 선생님이 즐겨 쓰는 말이 있죠. 선생님하고 맨날 하잖아요. 지식을 어디다가 근육에 입력시켜라. 알겠죠? 근육에 입력시키려면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많이 들죠. 여러분이 어릴 때 자전거를 타잖아. 그지? 어릴 때 자전거 배웠다. 20년 후에도 자전거 타면 탈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왜? 그 자전거 타는 걸 몸에다가 근육에 입력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알아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몸이. 그런데 머리로 익히 나누면 자, 자전거 나면은 그랬잖아. 어때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지. 넘어질 때 흔들어 그렇다고 머리 아무리 지끄러워도 그냥 쳐박아. 그렇죠. 막 깨지고 난리 납니다. 머리로 아무리 타도 안 타집니다. 몸으로 해놔놓으면 몇십 년 후에도 타요. 그러니까 지식을 뭐 한다? 근육에 입력시켜라. 근육에 입력시키는 거는 머리가 아니고 뭐다? 반복입니다. 아주 단순하잖아요. 쉽잖아요. 그 대신 많은 걸 반복하지 말고 그날 키워드만 반복하세요. 단 뭐를 기억하라? 분류입니다. 알겠죠? 분류입니다. 분류.
키워드 그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 이제 제트 키워드가 뭐예요? 그랬잖아요. 분류입니다. 알겠죠? 분류. 그리고 첫 시간 딱 들은 것도 아까 문학사회 문학. 그랬잖아. 네 종류. 착착착착 천 개. 알죠? 그래서 말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제 그래 할 수 있겠지, 이제. 그럼 물으면, 그지? 다음 또 하는데 또 뭐나, 선생님, 어제 계기고 이랬어요. 그렇지, 이러지 말고. 그러면 또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배운 요 지식만 알아면 오늘 나 합격했다 생각하세요. 알겠죠? 수험생은 매일 합격을 기준으로 잡아. 오늘 배운 걸 내가 오늘 다 썼다. 합격입니다. 그러면 합격이 계속되면은 뭐나,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동기유발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성취감이 생기면은 뭐나, 그렇죠. 완성을 해보면은 성취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그렇지. 자기가 합격하는 방식을 알게 됩니다. 아주 작은 단위부터 자기가 완성을 짓게 큰 걸 한 방에 터뜨리지 말고. 세상에 한 방이 없어요. 한 방은 절대로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끔 그런 놈이 있어요. 선생님 지식에 좀 들어보니까 딸린다. 그래 내가 혼자 공부해가 왔죠. 혼자 맨날 처박게도 맨날 혼자 있다고 오고 혼자 있다고 옵니다. 더 나빠져 와요. 더 나빠져 옵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게 전문가입니다. 선생님도 많아. 헬스 가면 전문가한테 배워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돈 주고 배웁니다. 왜? 그 사람은 그 평생 그것만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돈값을 해요. 현대사회는. 근데 혼자 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몸도 고장나고. 그죠? 막 근육하다 잘못하면, 그렇지. 터져가지고, 그렇잖아요. 들어눕는 게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형태가 조금만 하면 그 사람은, 그죠? 효율적으로 잘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체력 관리를 잘 하세요. 선생은 체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알겠죠? 체력 튼튼하면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선생은 몸으로 하는 직업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머리가 아니고, 그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지금 시간에 제일 중요한 키는 뭐다? 지식을 배울 때 위기화돼서 분류하라. 그 다음 키워드 한 개씩만 외워라. 알겠죠? 그 애가 들어준 게 문학, 이러면 분류부터. 그렇지? 사분류법. 학교 문학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문법도 학교 문법. 예외과. 이거는 임용이 중고등학교 시험을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로 예외과 배우지 마세요. 예외과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분류법. 그러면 이제 고전소설. 이제 영역. 소설 안에 있으면 또 안에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 가지. 그 기준이 다양합니다. 그죠? 소설의 종류도 여러 가지. 그러면 고전소설 이런 순간 또 문학사가, 이제 문학사를 지금 배우니까. 문학사 이러면 소설이 기준점입니다. 그지? 종점이야, 종점. 제일 중요한 놈이야. 그럼 그 소설을 만들기까지 쫙 온 놈이 있다, 이 말이야. 그죠? 밑자리를 깔아준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소설이 가깝겠지. 그러면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소설이. 그 소설에 연결되어 있다는 건 소설에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요소를 찾는 겁니다. 공통 요소로. 그게 나중에 배울 때 우리의 전통 요소입니다. 전통 요소. 그럼 아까처럼 소설의 또 제일 중요도는 뭐다? 고전 소설에. 영웅 소설에. 왜? 자, 이건 조금 한 개 이제 칩시다. 자, 한번 보세요. 고전 소설이 이러면은 자, 우리가 고전소설이라는 요 루트가, 종착점에 도달하는 루트가 하나가 있다. 출발점은 똑같죠? 뭡니까? 출발점은 뭐예요? 설화입니다. 설화예요, 설화. 왜? 우리가 원시종합했으니까. 이 출발점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간 놈이 있고, 삐딱선을 타고 사는 놈이 있지. 변칙으로 사는 놈이 있고 정상으로 사는 놈이 있어요. 항상 세상은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정통으로 살아간 놈이 뭐야? 여기서 폐가. 그렇지? 그 다음 뭐야? 전. 그 다음에 가전. 이렇게 해서 일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이제 정상 루트, 이제 정상화예요. 그렇죠? 칙삭도이처럼 이제 이상한 변종이 생기죠. 그게 뭐야? 여기서 가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큰 거부터 기억합니다. 이 루트예요, 이 루트.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배웁니까? 뭐든지 공부는 뭐부터 한다? 정상화를 공부합니다. 알겠죠? 표준을 공부합니다. 여러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표준을 공부합니다. 알겠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 그래서 아까처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말하란 말이야. 예외과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거는 자신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우리는 가장 국공기입니다. 알겠죠? 공통 과목이에요. 공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배웁니다. 요거의 루트가 바로 뭐라고 했어, 아까? 여기 해당하는 이제 고전서의 갈래가 바로 뭐야? 영웅소설입니다. 이걸 일명 이제 우리가 군담소설이라고도 하고, 이제 여기서 영소 안에 이제 파생된 게 군담 영웅소설이 됩니다. 그죠? 일반 영웅소설이 있고, 이제 전쟁이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간 놈이 또 하나 있으니까 뭐예요?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소설을 뭘 한다? 이 두 개만 하면 됩니다. 고전 산문은 이 두 개만 하면 끝이. 이 두 개만 하면. 그 다음 또 요 안에서 가면 아까 이야기했잖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뭐다? 유충열죠. 이거는 박시죠. 나머지는 상호 텍스트로 갑니다. 이걸 완벽하게 하세요. 알겠죠? 만약에 뭐야, 다 10시간을 한다. 이러면 여기다가 9시간 투자하세요. 나머지 이 많은 작품에다가 1시간 투자합니다. 절대로 공부는 등가적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한 방에 올빵을 하세요. 알겠죠? 한 방에 올빵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여러분 합격의 1차적인 여러분 직강에 와서 여기 한 방 1년 동안 올빵하는 게 제일 합격이 빠릅니다. 투자할 때 한 방에 그냥 쏟아부어 버리세요. 찌줌찌줌 하면은 평생에도 안 됩니다. 찌줌찌줌 하면. 시간과 돈과 열정을 그냥 쏟아버리세요. 한 방에. 그러면은 승부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세요. 알겠죠?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두 개를 9시간을 하세요. 나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여기는. 자, 여기는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춘향전이 사실은 제일 좋다 하지만 그건 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영웅소설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여기는 4개가 있습니다. 그지? 판소리 소설. 춘향전, 그 다음 심청전, 흥부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거예요? 토끼전, 별주부전,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4개가 모든 소설의 기본이 됩니다. 춘향전이 바로 애정소설의 기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흥부전과 토끼전은 비슷합니다. 사회소설입니다. 사회소설. 그렇잖아요. 계층 간의 갈등이니까. 계층 간의 갈등. 심청전도 이것도 춘향전하고 같아요. 신분 상승의 욕구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면서.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되나? 여기 춘향전과 심청전을 이제 하면 됩니다. 같은 부류예요. 신분 상승의 욕구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계층 간의 갈등, 사회성이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오면은 분류를 해서 묶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고 묶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긴단 말이겠지? 그게 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정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분류를 못 해내면은 시험 공부는 망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학생들한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생이 장황하면 학생은 더 장황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이 간단 명료해도 학생은 장황한데 선생까지 장황해보면 애들은 그냥 돌아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은 항상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설명을 할 때. 장황하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심으로 하라? 키워드 중심으로. 알겠죠? 지금 선생님은. 요게 오늘 말하는 거 모든 공부의 선생님은 다 담은 겁니다. 이런 거는 선생님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걸 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방법을 바꾸면은 단기간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한 방에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독서라 그랬는데 문학을. 왜 내가 그 말을 했느냐? 독서하는데 독서 지문을 외워 안 외워? 독서 지문 외운 거 있어? 읽은 지문 외운 거 있어? 아는 거 있어? 없지? 근데 문학을 왜 외웁니까? 문학 작품 왜 외워요? 독서는 그냥 글을 주어지면 그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지? 그럼 문학은 왜 작품을 그냥 외우느냐 이 말입니다. 단지 우리 국어 목적 중에서 정서 표현의 글일 뿐입니다. 그죠? 독서 중에. 정서 표현의 글이 문학이에요. 그러면 독서 원리로 문학을 하라 이 말이에요. 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외우는 거는 뭘 외워? 아까 구성요소 분류체계입니다. 알겠죠? 작품을 외우지 말라 이면 분류체계를 외우라 이면 분류체계를 분석하는 요소를 외우라 이면 구성요소를. 근데 구성요소는 뒷전이고 작품만 딜딱 내용 줄거리만 딜딱 외워가지고 앉아서 왜 그런지를 교사는 왜 어떻게라는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 왜 그럼 액자행 소설이 썼다 이거는 무슨 지식입니까?
사실적 지식입니다. 근데 그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거는 참고서 보면 다 있으니까. 사실적 지식은 가르치지 말라면 참고서 보면 다 있으니까. 왜 이 소설은 액자형을 썼느냐 이 말이야. 왜 추보식으로 안 쓰고 그랬잖아. 왜 빛가라식으로 안 쓰고 여기는 하필이면 액자를 썼느냐 이 말이야. 그걸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걸 합시다. 자, 지금은 이제 1시간을 가니까 책을 이제 했어. 이제 지금 안내를 했으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문학 교육론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가장 기본입니다. 요걸 들어가면서 자, 프린트를 주겠습니다. 요 문학 교육, 저 프린트 요점 정리한 겁니다. 그걸 같이 보면서 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배울 게 갈래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갈래론을 준 이제 한 장짜리를 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쉬는 시간에 아까 나중에 집에 갈 때까지 그 카드를 정확하게 썼어요. 알겠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월별로 있는 게 이제 상담 카드입니다. 알겠죠? 모든 별로 선생님이 상담을 쭉 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장 더 준 거는 여러분이 학습 일지입니다. 알겠죠? 1개월씩 된 학습 일지예요. 4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줘. 그래서 그 4주로 자기가 많은 게 학습한 내용 잘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적어가지고 이제 그걸 쭉 적으면 됩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조금 장황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쉬었다 합시다. 수고했습니다.